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오후 새누리당 원내 브리핑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브리핑 하긴 했는데요. 그 복지 3법, 일명 송파 세모녀법 통과에 대해서 다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 세모녀 관련 3법의 통과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분기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일명 송파 세모녀법 3법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고 2월 송파구 세모녀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송파 세모녀 3법의 통과가 어려웠던 이유가 새누리당이 재정상 어려움을 사유로 거부한 데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많은 국민께서 알고 있다시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과의 합의안을 두 차례나 파기 보류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면서 오랜 기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개의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일 제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송파 세모녀 관련 3법의 처리를 절실히 바랬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정해와 퇴실로 인해 협의 과정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탓이라고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어려우신 분들께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송파 세모녀 관련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의 실현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에 허점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보호하는 선택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심사와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아까운 상황인데 법 규정도 무시한 채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으로 상임위 예산 일부가 파행심사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국회 교문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6일째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문제 삼아 법안 소위조차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인해 여러 다른 중점 법안들에 대한 심의조차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심사와 입법 활동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누리과정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지원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문위 소관부처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의와 의결도 없이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의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산 3억 원 등 6.25 전쟁 기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기념비 예산 삭감 이유는 미국에 이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부끄러워야 할 일이지 예산 삭감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법과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철학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년 70세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 60세 정년 확보도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년 70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대중 인기 영합 정책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4세에 불과합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통과를 추진하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중소, 중견 기업들과 공무원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현실적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년 연장에 따라 약 3년간 신규 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조차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공제 실시로 인해 퇴직 시점으로 갈수록 기업의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훨씬 임금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의 연공성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높은 나라에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의 임금 수준은 근속 초기 1년 미만의 초임금에 비해 2.2에서 2.4배 정도 높은데 이는 스웨덴이 1.1배, 독일이 1.2배 높은 것과 대비되는 수치가 됩니다. 결국 정년 연장의 전제인 임금 피크제의 안정적인 도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무턱대고 정년 70세를 제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세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선심성 정책 제안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하지 말고 국익을 도모하는 진정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70세 연장이 선심성, 신혼부부 직한체에 이은 또 다른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